요즘은 피트니스 센터, PT샵, 요가원, 필라테스 샵에서 자신들의 센터를 홍보하는 란에 다이어트만큼 많이 보이는 글귀가 있다. 그건 재활, 그리고 자세 교정이다. 정말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어인데 실제로 재활이나 교정이라는 단어는 의료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고 우리와 같은 운동 지도자들은 합법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재활 운동은 그 효과가 얼마나 높을까? 재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rehabilitation.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뜻이다. 즉 재활 운동이라고 하면 운동을 통해 몸의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는다는 개념을 갖는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근골격계 통증은 잘못된 움직임의 반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누군가가 허리가 아프다고 가정을 해보자. 왜 허리가 아플까? 이유는 너무 다양하지만 움직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올바른 호흡 패턴이 이루어지지 않아 횡격막의 활성도가 떨어져 그와 연결된 허리를 보호해주는 다른 코어 근육들이 같이 약해진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고관절이 너무 뻣뻣하거나 고관절에서 움직임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이다. 우리는 걸을 때 고관절에서 1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그 관절에서는 앞으로 구부리는 굴곡이라는 움직임과 뒤로 펴지는 신전이라는 움직임이 반복된다. 또한 걷는 동안 고관절에서는 굴곡과 신전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회전의 움직임도 같이 동반된다. 만약 이러한 움직임 중 고관절 회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움직임은 허리, 즉 요추에서 보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구조적으로 요추는 좌우 회전이 각 5도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회전에 굉장히 불리한 관절인데 보상으로 과한 움직임이 나올 경우 요추의 후관절끼리 마찰이 심해져 뼈가시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그 뼈가시가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기도 한다. 이렇게 허리가 불편해졌는데 병원에서는 허리 쪽에만 포커스를 두는 경우도 있다. 원인은 고관절 혹은 호흡 패턴의 문제인데 통증이 있는 허리만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은 1차원적인 통증 원인이 해결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에 그 통증은 재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병원을 아무리 가도 좋아지지가 않아. 운동하면 좋아진다고 해서 재활 운동을 하는 트레이너를 찾아갔더니 트레이너 역시 허리 마사지만 해준다. 아니 근데 요즘 마사지 해주는 트레이너들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거야? 요즘 대형 센터에 가보면 회원들 죄다 눕혀놓고 마사지 총 들고 다니고 마사지 쇠붙이 들고 다니는 트레이너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한다. 마사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마사지를 해서 통증이 사라진다고 절대 재활이 아니다. 그건 그냥 그 순간에만 통증을 살짝 가린 것일 뿐이다.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다면 뇌에서부터 운동신경 그리고 그 운동신경이 연결된 근육의 활성도를 올려주고 다른 근육들과의 협응력까지 만들어주어야 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운동밖에 없다. Anyway, 원인을 찾아가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문제로 인해 허리가 아프다면 지금 그 고객의 문제는 허리가 아니라 보행 시 고관절의 회전 가동성이나 호흡 패턴의 문제다.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인 호흡과 보행이 계속 잘못된 상태로 반복이 되어 생기는 문제인 것이다. 호흡 패턴의 문제라면 횡격막 호흡을 통해 횡격막과 척추 안정성에 관여하는 근육을 살려주어야 하며 고관절 회전 가동성의 문제라면 회전 움직임을 살려줄 수 있는 운동을 지도받는 것이 그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호흡에 관여하는 그리고 고관절 회전에 관여하는 근육의 운동신경을 깨워주어 그 근육에 혈액과 영양분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근육의 기능을 살려내어 다른 근육과의 협응력을 기르고 그 주변 관절이 올바르게 움직이게 해주어 호흡하는 동안이나 걷는 동안에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트레이너의 역할이다. 마사지나 어떤 치료적 행위가 필요한 고객이라면 그건 솔직히 트레이너가 해야 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한 분들은 병원으로 보낼 것이지 트레이너가 그 부분에 사명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도 그러한 수기치료와 운동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수기치료는 절대 운동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살리지 못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본의 아니게 병원에 있는 치료사와 트레이너가 하는 일이 겹치게 된다. 이걸 바로 재활운동이라고 하는데 트레이너는 재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으니 난 그냥 통틀어서 기능성 트레이닝이라고 한다. Anyway, 운동의 첫 번째 단계는 그 고객의 뇌에서부터 해당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의 활성도를 올리는 것이고 그건 트레이너의 지도력에 달려있다. 근데 그게 환자라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환자들이나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약해져 있는 근육은 겉에 있는 커다란 근육보다는 속에 있는 근육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근육을 살려내려면 정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건 운동을 지도하는 지도자나 그 운동을 지도받는 사람이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재활운동, 교정운동이라고 하면 쉬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운동들은 엄청나게 힘들다. 안 쓰던 근육들을 어떻게든 쓰게끔 안간 힘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혹 유튜브에 허리 아플 때 하는 운동, 무릎 아플 때 하는 운동 등의 제목으로 올라온 동영상을 따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분명 자신의 원래 안 좋은 움직임 패턴으로 그 영상 속 동작을 따라할 가능성은 거의 95% 이상이다. 그래서 실제로 괜히 어설프게 따라했다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러한 영상들은 따라하지 말고 참고만 하자. 이렇게 재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정말 어려워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재활이라는 용어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사용되는 게 조금은 아쉽다. 개인적으로 바랄 게 있다면 미국처럼 물리치료 분야가 많이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일부 단체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